네, 다음 코너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우리 박영미 기자님의 영미의 인생각입니다. 제가 매번 방송에서 가장 좋아하는 코너라고 늘 얘기하고 있어요. 박영미 기자님. 네, 자, 먼저 우리 코너직인 박영미 기자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군산 교차로신문 박영미 기자입니다. 여기 봄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아, 예. 입춘 네, 대길이란데 유춘이 지나서 의상이 한번 네, 딱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꽃보다 아름다운 분이 앉아 계시구나. 아. 저기서 아, 느끼고 역시 있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인 네. 거예요. 아, 예. 저는 올해 진짜 이번에 만나신 분은 진짜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시는 네. 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어떤 분인지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네. 어떤 분야에서 그 만시간을 연습하면 최고의 실력을 갖춘다는 만시간의 법칙 혹시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10년간 3시간씩 연습을 하면 만시간이 되고 또 10시간씩 3년을 연습해도 만시간이 되는데요. 저는 3년을 1년 6개월로 단축하시고 뜨개 분야의 전문가가 되신 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분은 바로 군산 공설시장 청년몰에서 뜨개다방의 이미전 대표이십니다. 네. 그 뜨개 다방이라는 이름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유추해 볼 수도 있긴 한데요. 네네. 어떤 뜻일까요? 뜨개는 다 아시죠? 실과 네. 바늘로 하는 거고요. 다자가 마늘 다자를 써가지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냥 그 여러 분야나 방면이라는 뜻의 다방면과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적인 의미도 담고 있고요. 이미전 대표는 뜨개로 만들 수 있는 분야나 범위가 너무 많다고 하시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어떤 것까지 만들어 봤냐라고 했더니 이미전 대표는 뜨개로 만들 수 없는 거를 찾는 게 더 빠르다고 그 정도로 그 뜨개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면 뜨개의 매력이 네네. 남달라서 아마 네.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네,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하셨다고 이 하시나요? 부분에 얘기를 하실 때 굉장히 열의 있게 얘기하셨는데요. 일단 실과 바늘만 있으면 시간, 장소나 언제 어디서든 구애 없이 할 수 있었고 네. 최근에는 친환경 공예로도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스포츠인들한테 심리 치료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뜨개의 가장 큰 매력은 불필요한 잡념과 걱정이 줄어들고 예를 들어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네. 네, 위원장님 없으시죠 이제? 저 불면증 저 거의 환자 수준이거든요. 뜨개를 추천드려요. 배우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손과 실 바늘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아. 힐링의 시간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네. 저희 지금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네. 저 작품들이 지금 전부 네. 뜨개로 만든 거죠? 네, 지금 네. 작품들이 나오고 있네요. 저기가 아주 아담한 공간인데 그 작품들로 꽉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히터를 안 틀어도 따뜻하더라고요. 아, 네. 자, 그러면 뜨개 계산법이 있다고 예, 하는데 이게 뭔가요? 보통 뜨개방 네. 생각하시면은 그 구전과 말과 말로 그리고 감으로만 이렇게 전수해져 가지고 배우셨는데 이분은 뜨개 보는 법, 그러니까 도안 보는 법을 체계화시켜 가지고 직접 가르치고 있다고 하세요. 뜨개방 가시면은 여성분들 우르르 모여가지고 예전에 하루 종일 어머님들 다 뜨개를 앉아서 뜨개질 하시고 그런 하는 수강 거. 시스템을 완전히 없애시고요. 네. 1대1로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만나가지고 뜨개를 전문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거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그 뜨개의 그 수업의 질을 높이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네. 우리 예전에 뜨개 하면 어머님들이 네. 아이들 이렇게 옷 떼어주시고 모자 뜨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네. 아까도 보니까 작품들인 것 같아요. 네, 말 하나의 그대로. 작품들. 네. 그리고 좀 이따 나오는데 이분이 만드시는 작품이 따로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궁금하네요. 그러면 이 이미전 대표님께서 10년 단위로 직업을 변화한 직업 변화의 귀재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뭐 다양한 삶을 사신 것 같으세요. 네, 저도 듣고도 놀랐는데요. 저 20대 때는 아동복 판매를 하셨고요. 대학 다니시면서도 하셨던 것 같고, 네네. 30대 때는 학습지 교사를 10년을 하셨대요. 그리고 40대 때는 또 사회복지사를 하시고, 50대 때는 이제 뜨개 공방 창업을 하신 거예요. 이게 10년 단위로 뭐
만 시간을 다 투자를 하시고 이제 또 새로운 걸 배우셔가지고 정말 변화무쌍한 삶을 살고 계시다. 네. 그리고 제가 부럽다고 했더니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시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뜨개 공방 창업이 이분의 버킷리스트였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버킷리스트가 이제 평생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일, 그렇죠. 예, 네.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적은 걸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20대부터 40대까지는 쉴 틈 없이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가족들을 위해서 좀 살았다면은 50대에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각오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아들 둘이 좀 빨리 자리 잡는 덕분에 47세에 잘 다니던 회사를 사회복지사를 그만두시고 공방 창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아마 20대 때 아동복 매장을 하는데 옷가게를 아들 둘을 키우는데도 여성복이 좋아하셨나 봐요. 가지고 여자 옷을 판매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틈틈이 시간 나실 때 뜨개를 하셔가지고 이 옷과 어울리는 모자를 뜨개 모자를 만든다거나 목도리를 만든다거나 액세서리를 만들었는데 옷보다 그런 게 더 인기가 많았더래요. 그래서 그때 소질을 느끼시고 네. 재미도 느끼셨대요. 그래서 20년을 참으시고 47세에 뜨개 공방의 꿈을 이루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꿈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네. 네. 그래서 더 즐겁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 뭐 뜨개만 보고 열심히 달리셨다고 하는데 아까 네. 보니까 다양한 일을 하시다가 네. 지금 이제 꿈을 이루신 건데 1년 6개월 동안 네네. 예, 투자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구를 가르친다는 거는 정말 그분 수강생보다 많은 걸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오로지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가족들의 지지와 응원이 없었으면은 아마 힘들었을 텐데 이 뜨개를 딱 배우기 시작하고 서울행 버스에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손뜨개 인형을 정착시킨 분이 서울에 계시는데 그분을 블로그로 계속 포스팅하다가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뜨개 학원에 등록을 하고 코바늘 인형, 대바늘 인형, 옷 만드는 과정 모든 학원의 커리큘럼을 다 섭렵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사정을 말하고 3년 걸리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1년 6개월로 단축시키신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냥 잠자는 시간만 빼고 다 뜨개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매일 제출해야 되는 과제도 엄청났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고 어쨌든 본인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열정과 시간을 쏟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아내와 엄마의 꿈을 응원해준 남편과 두 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그만큼 노력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꿈을 이루셨을 것 같은데, 공방 창업하면서 이렇게 뭐 순조롭지 않았던 일들도 있으셨다고 네네. 들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돈까지 잘 벌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니까요. 그게 또 시간이 또 걸리는 문제인데 2019년도에 나운동에 이제 공방을 열게 됐어요. 그때 상호가 핸드메이드 뜨개방이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뜨개 학원과 공방을 오고 가면서 이제 열정을 쏟아붓고 인지도가 늘어갈 때쯤 상가에 누수 문제가 터져가지고 뜨개는 물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전하게 돼서 조금 아늑한 공간인 아파트로 옮겼다고 해요. 아파트 1층으로.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져서 네. 아파트에서도 이제 수강을 하기가 어렵게 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청년몰의 상가 공고를 보시게 된 거예요. 근데 청년몰이라는 게 이제 청년 나이로 봤을 때는 19세에서 39세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딱 그 해에 딱 두 자리만 49세도 지원할 수 있게 운명처럼 네, 문이 열렸다고 해요. 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2001년도에는 공설시장 청년몰에서 청년보다 더 열정적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실력과 경력이 쌓이면서 외부 수업이 늘어나고 또 공설시장에 수궁회 팀이라고 만들어가지고요. 옷 하시는 분,
뜨개 캔들 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온텐트 강의도 준비 중이라고 하십니다. 네, 네. 프리마켓도 하시더라고요. 네. 아, 아시겠어요. 네, 앞으로 뭐 이렇게 늘 삶을 열심히 사셨던 분이시라 네. 이제 앞으로도 목표도 또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그 공방 창업은 했지만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매번 바뀌는 뜨개 과정, 그 도안 보는 법 이런 것들 아이템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퇴근 후에도 뜨개 연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미전 대표만의 인형도 제작했는데요. 손뜨개 인형을 아, 저기 사진에 아마 있으실 거예요. 토끼 캐릭터인 토돌이하고 토순인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저 그림인가요? 네, 지금 만지고 네, 손으로 만지고 대표님이 계신 갖고 네. 계시는 토돌이 토순인데 외국에서는 저런 도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근데 네, 지금 맞아요. 국내에서도 있겠지만 이런 인형처럼 손뜨개 제작 과정을 담은 책을 만드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예, 그래서 자신의 인형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바람이 있다면 더 이상 이사 가지 않는 거. 네, 이제 그 남편분이 이사를 도와주셨는데 다시는 안 옮겨주겠다고 그러셨나 봐요. 아니 저기는 보니까 집이 너무 인형- 많아가지고. 네, 너무 많아서 공방에 네. 제품들이 네, 저는 어쨌든 직업 변화의 기재 프로 열정러. 네, 그리고 도전과 열정의 아이콘 이미전 대표를 만나고 왔는데요. 이분 그 삶에는 모두 만시간의 법칙이 숨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학기 새봄을 맞고 있는데 이분의 삶이 좀 귀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